2012년 겨울, 뉴스는 없었습니다. 공정한 방송이 하나라도 있었다면. 지금부터 씨를 뿌리고 물을 부어주세요. 조합원 가입으로 할 수 있습니다. 국민TV는 2016년 총선, 2017년 대선 가장 강력한 공정방송이 되겠습니다. 민주주의의 가장 확실한 투자, 국민TV. 포털 사이트에서 미디어 협동조합 국민TV를 검색하세요. 사랑에 빠지기는 쉽다. 사랑에 빠져 있기도 쉽다. 인간은 원래 외로운 존재이므로. 하지만 한 사람 곁에 머물면서 그로부터 한결같은 사랑을 받기란 결코 쉽지 않다. 안나 루이스 스트롱. 전창걸의 어나더 타임, 그 목요일 순서를 시작합니다. 사랑에 대한 수많은 얘기들이 있죠. 그리고 그 중에 한 문장을 마음에 잊지 않고 품고 계속 살아가면 그 행복은 늘 가까이 있는데 언젠가 그 소중한 문장들은 변질되고 그리고 바뀌고 현실적으로 적응하고 하면서 행복과는 또 멀어지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여태 계속 며칠째 바람이 불고 찔끔찔끔 비도 아닌 것이 우산을 사게 이렇게 조장을 했다가 우산 사고 나면 태양이 뜨고 그런 변덕스러운 날씨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럴수록 가까운 분들, 늘 사랑하시던 분들 더욱더 아껴주시고 사랑해 주시길 바랍니다. 늘 혼자인 저는 사랑에 목말라 있습니다. 사랑에 대한 수많은 격언이 있어요. 수많은 격언. 그래서 오늘은 쓸쓸한 전창걸의 사랑의 격언을 몇 가지 날려드릴까 합니다. 사랑은 가장 달콤한 기쁨이요 가장 처절한 슬픔이다. 사랑받지 못하는 것은 슬프다. 그러나 사랑할 수 없는 것은 훨씬 더 슬프다. 사랑에 미치면 누구나 장님이 된다. 사랑에 대한 유일한 승리는 탈출이다. 이건 나폴레옹이 한 말이에요. 나폴레옹 이 친구는 뭐든지 전쟁으로 보나? 근데 이것도 멋진 말이에요. 사랑에 대한 유일한 승리는 탈출이다. 하지만 저는 갇히고 싶습니다. 봄에 태양이 빛나면 곡물의 씨앗은 싹트지 않고 있을 수 없다. 참된 사랑은 세상이 차더라도 차갑더라도 꽃이 핀다. 사람은 사랑할 때 누구나 시인이 된다. 이건 그 라톤이 형 아시죠? 플라톤. 사랑은 불이다. 아무에게 불을 붙여서는 안 된다. 이야, 이건 맞는 말이다. 작자 미상. 미상이 형이 썼구나. 제가 이제 가끔 전화 못 받은 거 이렇게 딱 보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재중이 형한테 전화 왔었구나. 부재중. 입으로 말하는 사랑은 외면하기 쉬우나 행동으로 증명하는 사랑은 저항하기 어렵다. 이야, 이건 내가 평생 품어야 될 교훈 같습니다. 여러분 사랑하십시오. 사랑만이 여러분들을 행복하게 합니다. 현실에 적응하려면 수없이 기준이 너무 많아요. 냉장고도 좋은 거라고 샀다가 또 1년이면 새 제품 나오고 핸드폰도 바뀌고 차도 바뀌고 그러니까 그 기준은 무한대로 바뀌니까 변하지 않는 건 사랑 같습니다. 여러분 사랑하십시오. 어나더 타임 목요일은 사랑 얘기로 이렇게 출발합니다. 잠시 후에 이윤우의 어나더 스토리. 오늘은 또 어떤 고전적인 얘기로 우리를 감동시키고 현대에 적용시켜서 우리를 또 즐겁게 해주실지 기대해 보겠습니다. 잼나는 전창걸님께서 전창걸의 어나더 데이 반갑습니다. 오늘도 기대가 가득합니다. 하하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두 아이의 엄마 전창걸님 본방사수하러 기다렸어요. 오늘도 유쾌한 방송 기대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바른손님께서 국민TV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그리고 구프렌드 파리사님께서 미국에 살고 있는 친동생한테 미디어 협동조합을 소개하는데 너무 어렵고 오히려 사기당하지 않게 조심하라고 충고하네요. 근데 이런 걸로 해서 뭐 또 사적인 이익을 추구하는 분들이 몇 분 계시다면서요. 국민TV 여러분 갈 길이 그 뭐 이름 비슷하게 만들어 갖고 뭐 이렇게 사기치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다는 거지. 국민TV 여러분 갈 길이 너무 멀지만 힘내세요. 동생 설득은 못했지만 들어보란 추천은 했네요. 트윗 아이디를 알려주며 저의 생각이 내가 추천하는 이유이며 걱정하지 말라고 오히려 제가 동생을 안심시켰습니다. 오늘도 일하며 듣네요. 수고하세요. 식후에 나른하네요. 이게 여기다 게시판에 글 쓰는 분들은 매번 그 이름이 바뀔 수가 있잖아요. 그 아이디가 재밌어요. 아이디도. 노래 때문에 어제 먹은 노래가 어제 먹은 술 때문에 졸리네요. 네. 오프닝이 좀 이렇게 분위기 있는 걸로 나갔어요. 늦잠꾸러기님께서는 또 국민TV에 대해서 좋은 말씀 길게 장황하게 적어주셨습니다. 두둥님께서 국민TV 화이팅! 바람 조심하세요. 여긴 대전입니다. 어나더데이 최고! 이상하게 난 이 시간이 가장 기다려지더라. 창걸님이 있어서 그런가? 오늘 하루도 화이팅하게 출발하자고요. 이렇게 사연 주셨어요. 항상 들을 때마다 음악 선곡이 좋습니다. 활기찬 방송 시작하세요. 의식님. 능구렁이님. 문희정 아나운서 코너는 끝나고 퇴근 안 하는 모양이네요. 스튜디오에 계속 있는 걸 보면 혹시 퇴근 안 시켜주나? 저 프로그램 어나더 타임의 그 엔지니어로 또 활동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방청객으로 네, 웃음 소스를 흘려주고 계십니다. 예, 요구함님께서 어나더 타임 선곡이 진짜 딱 제 스타일이라서 그런데 따로 선곡표 좀 올려주시면 안 되나요? 어디 있는데 내가 모르는 건가? 예, 선곡표 우리 저 문희정 아나운서가 사진으로 찍어서 올려주신답니다. 사랑님께서 여기는 광주입니다. 국민TV 라디오 애청자 여러분들 화이팅. 미희님께서 타임머신 탑승 완료. 전창걸의 어나더 타임 행입니다. 오늘도 활기찬 하루. 야, 시작하면서 이렇게 댓글이 많이 올라온 건 여태껏 시작하고 나서 처음이네요. 야, 감사합니다. 이렇게 집중하고 계시구나. 그런 나는 밥집을 할 생각으로 하고 있으니. 예. 자, 오늘 목요일 순서 이윤호의 어나더 스토리 시간입니다. 이윤호 선생을 모시겠습니다. 어서 나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이윤호입니다. 보고 싶었어요. 근데 이 목소리가 그 세 번째 듣는데 왠지 중독될 것 같은 예, 그런 아주 행복한 예감을 떠올리게 합니다. 한 주간 잘 지내셨어요? 예. 뭐하고 지내셨습니까? 감기 걸리고 지냈습니다. 그래요? 감기 저 좀 줘요. 혼자 걸리고 그래. 예? 심하십니까? 뭐 목소리가 약간 깔아앉는 정도죠. 뭐 나쁘지 않아요 지금. 아, 괜찮습니다. 괜찮아요. 예. 자 오늘은 또 어떤 얘기로? 예, 오늘은 기호가 이제 우리에게 말을 거는 이러자면 우리는 의식 못하지만 주변에 깔려 있는 기호들, 색깔들, 뭐 구조들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하는 건데요. 아 기호와 구조. 예, 예. 기호의 구조. 예, 예. 오 기호로 들어가면 어제 한기호 씨인데 그 친구는 규호고 오늘은 기호. 예. 뭐 문자나 또 어떤 뭐 여러 가지 것들을 기호라고 하죠. 예, 예. 예를 들면 제가 어렸을 때 궁금했던 것 중에 하나는 정말 다소 엉뚱하고 유치하긴 하지만 네. 왜 여자 화장실의 아이콘은 빨간색일까 하는 겁니다. 아 빨간색이 맞나요? 예, 빨간색과 파란색 중에 네. 여자 화장실의 아이콘은 빨간색이죠. 왜 그랬어요? 그럴까요? 혹시 생각해 보셨어요? 핑크를 좋아해서? 어떠세요? 분홍 아니 입술 색깔? 뭐 립스틱? 예, 여러 가지가 있을 것 같아요. 예. 근데 이제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는데 어떤 건물에 들어갔어요. 들어갔다 화장실에 갔다 봉변을 당했습니다. 예. 제가 봉변을 당한 건지 그분들이 봉변을 당한 건지는 알 수 없지만 저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화장실에 들어갔는데 소리를 막 질른 보니까 여자 화장실인 거죠. 그래서 도대체 제가 뭘 보려고 거기에 들어갔을까 뭐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요. 아, 혹시 그리고 본인이 예측하지 못한 자기 무의식을 한번 잠깐 봤군요. 그래서 나와 보니까 화장실 색깔이 이제 요즘은 숙색으로 네. 그 숙색인가요?
진청색이죠. 해서 여자 화장실과 남자 화장실이 같은 색깔로 되어 있는 게 많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 파란색을 보면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따라 들어갔다가 그게 이제 여자 화장실이었던 거죠. 저도 네. 한번 잠깐 MBC에서 영화 대 영화라는 그 프로그램 제가 진행할 때 예. 출발 비디오 여행 진행할 때 녹화 시간에 임박해서 방송 녹화장 가는데 배탈이 난 거예요. 예, 예. 그래갖고 후다닥 들어갔는데 빨갛고 검게 이렇게 구분되어 있지 않고 왜 약간의 치마를 해주고 쭉 뻗고 이렇게 사람이 이렇게 해놓은 경우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게 순식간에 판단을 해야 되는 경우인데 그래서 일단 후다닥 해서 들어가서 앉았어요. 앉고 이제 급한 모든 긴박한 상황이 해결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여자분들이 들어오는 거예요. 여자 화장실이야. 그리고 옆 칸을 채우면서 근데 여자분들이 마침 같이 들어와서 할 얘기도 있고 시간을 보내야 되는 상황에 이렇게 몰래 담배도 피우는 그런 장소이기도 했나 봐요. 야, 그게 이제 볼일만 보시면은 예측 가능한 시간인데 수다가 시작되니까 저의 긴장감은 배탈보다 더한 이게 어떤 오욕으로 나한테 다가올까 해갖고 야, 한참을 거기 숨어 있다가 후닥다닥 튀어나온 기억이 있습니다. 예. 네. 저보다 길군요. 예. 저는 그냥 잠시 예. 들어갔다 아니, 나왔는데. 이제 들어가다 마주치신 거잖아요. 예, 예. 저는 맞췄다니까요. 그래서 그런 생각을 해봤는데요. 그리고 보면 기호라는 게 우리 주변에 이제 우리의 환경 속에 예를 들면 이런 게 있죠. 횡단보도를 건널 때 빨간불 하나가 딱 켜지는 순간 이런 얘기잖아요. 네. 그리고 내가 만일 벤츠를 타고 간다면 나 벤츠거든 이런 의미들을 가지고 있는 거죠. 네. 그거 뭐냐면 일정하게 자기가 말하지 않고도 기호를 통해서 말하는 것들이 나타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강남에 가면 유난히 이제 외제차들이 많은데 그 말 자체는 여기는 강남입니다. 이런 얘기를 이미 외제차가 돌아다니는 거리가 주는 어떤 이미지들이 있는 것일 거고. 여기는 비싼 동네구나. 예. 라는 또. 또 넥타이 부대에서 회식을 할 때 이제 브라보 하는 것은 우리 부서에 대한 어떤 이미지들을 만들어내는 거죠. 네. 모두가 일어나서. 근데 그래 놓고 생각해 보면 맥도날드나 파파이스 이런 패스트푸드점은 모두 빨간색인 거 아십니까? 예, 그러네요. 예. 모두가 빨간색이에요. 롯데리아부터 시작해서. 또, 과자의 기본적인 색깔은 빨간색입니다. 새우깡부터 시작해서 대부분이. 그러니까 포장지가. 예. 오. 그리고 코카콜라, 펩시콜라를 파란색으로 기억하시겠지만 사실은 그게 아니고, 빨간색을 강조하기 위해서 파란색이 있는 거거든요. 로고가. 예, 로고가 그렇죠. 그래 보면 왜 빨간색이? 빨간색에는 어떤 기호가 있는 거죠? 그건 어떤 이미지를 공부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제 그런 얘기를 합니다. 자외선들이 긴 파장을 주기 때문에 식욕을 돋는 호르몬들을 많이 배출한대요. 빨간색이. 예, 실제로 그런 실험을 했다고 합니다. 파란색 접시와 빨간색 접시에다가 음식을 놓고 예. 어느 게 빨리 사라지는가를 딱 봤더니만 빨간색 접시 것만 샥 사라지더라는 거죠. 오, 왜 그럴까? 그게 이제 빨간색이 시각을 통해서 주는 자극이 호르몬 배출, 식욕을 돋게 하는 호르몬을 배출한다고 하는 거죠. 아, 그러니까 그런 걸 다 어느 정도 간파하고 기호를 또 생산해내는 거네요. 예. 근데 문제는 저는 어렸을 때도 이제 누이들과 옷을 엄마가 사오면 꼭 파란색은 저한테 주고 빨간색은 누나한테 주더라는 거죠. 그러면 이걸 다르게 얘기해 보면 여자들은 다 과자일까? 이런 생각이 문득 들었어요. 예. 그래 놓고 생각해 보니까 그럴 수도 있겠다. 근대 사회의 필요성이 일정하게 여성들의
어떤 과자적 가치라고 할까요? 그러니까 어떤 중심적이고 주도적인 가치라기보다는 보조적이고 부차적인 가치로서 여성들을 규정하는 건 아닐까. 조금 있다가 다른 의미로서 얘기를 하겠지만 존 버거라는 예, 뭐라고? 존 버거라는 분이 계세요. 존 버거? 예, 그분이 이제 이런 분석을 한 적이 있는데요. 네. 현대 누드화를 보니까 전부 누드화는 여성이더라는 거죠. 과거의 르네상스 시기나 뭐 그 이전의 그 누드화들은 남성들이 많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주로 이제 동상을 많이 그리고. 예. 근데 현대에 들어와서 누드화들은 전부 여성이더라. 이게 좀 특이한 경우인데요. 그래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고 보니까 남자들이 가지고 다니지 않는 것 중에 여성이 가지고 다니는 물건들이 있어요. 물건. 예, 그게 거울과 화장인 거죠. 화장품. 예. 근데 거울과 화장의 특징이 있는데요. 그건 뭐냐면 거울은 자기가 보는 거잖아요, 자기를. 네. 그런데 자기의 시선으로서가 아니라 타인의 시선으로 자기를 보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남자의 시선으로 자기를 봤을 때 자기가 어떨까? 아, 거울을 그렇게 본다, 예. 여자는? 예, 이렇게 존 버거는 이야기합니다. 이야. 또 화장은 잠깐만요. 예. 무희정 아나운서. 어때요? 이 말에 대해서. 아, 그러면서 거울을 이렇게 들이대는군요. 그 수저예요? 거울이에요? 아, 그런 또 시선이 있네. 그래서 타인의 시선을 가지고 자기를 돌아보고 또 화장은 그렇게 바라본 시선을 가지고 자기를 거기에 맞게 꾸며나가는 거죠. 그래서 존 버거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남성은 드러내는 주체이고 행위하는 주체라는 거죠. 예. 반면 여성은 보여주기 위한 대상으로 존재한다. 그게 좀 다른가요? 드러내는 예, 주체랑 예. 보여주기 위한. 그러니까 행위하는 남성은 행위하는 사람이고 그래서 예를 들면 남성을 고를 때 20대가 고르는 남성 기준은 30대가 고르는 기준과 40대가 고르는 기준이 다 다릅니다. 예를 들면 20대는 뭐라고 하더라? 기자 뭐 이런 걸 좋아한대요. 선호한대요. 30대는 변호사나 의사를 선호한답니다. 그런데 40대가 되면 안정적인 공무원을 선호한대요. 그건 뭐냐면 남자에게 중요한 것은 능력이라는 거죠. 예. 혹은 그 능력으로 발현되는 이미지입니다. 기자라는 그 열심히 뭔가 뛰는 이미지, 또 변호사라고 하는 능력 있는 이미지, 그다음에 공무원이라고 하는 안정된 이미지, 이런 것들이 능력을 얘기하고 있는데 능력적 포지션. 예, 그러니까 행위하는 주체라는 거죠. 예. 반면 여성은 20대와 30대와 40대, 50대 다 똑같죠. 이쁜 여자. 아! 예, 60대가 되면 달라진대요. 어떻게? 고운 여자. 고운 여자로. 어쨌거나 이제 20대도 그렇고 30대도 그렇고 40대도 그렇고 이쁜 여자가 좋다. 이건 뭐냐면 보여주는 대상으로서의 여성이 어떤 의미들을 규정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존 버거는 그런 얘기를 하죠. 존 버거요? 예. 네. 보여주는 대상으로서 여성이라는 어떤 사회적 그 존재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그것이 지금 여기에 어떤 문제를 규정하는 것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예를 들면 사내놈이 째째하게라는 말이 있어요. 그 말은 째째하게 째째하게. 예, 아이들이 울면 네. 사내놈이 째째하게 그래, 울고 있어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놈이 남자가 예. 째째하게 치사하게 이제. 예. 근데 그건 뭐냐면 여성들은 다 째째한데 예. 남자인 너가 그렇게 째째하냐라는 얘기가 그 안에는 숨어져 있는 거죠. 아, 그러네. 그렇지 않겠어요? 네. 그러니까 어떤 대상으로서의 여성이라고 하는 것들이 그 안에는 존재하는 걸 것이고, 그 다음에 옛날에 제가 어렸을 때 그런 그 TV 광고가 나온 적이 있는데 개구장이라도 좋다, 튼튼하게만 자라다 뭐 네, 이런 네, 얘기가 있었어요. 있었어요. 기억나세요? 분유 광고였나? 아무튼 뭐 치즈 몰라요. 광고였나? 뭐 아무튼 아무튼 우유 광고였나? 예, 근데 그 광고에서 보는 그 아이는 여자아일까 남자아일까 이런 겁니다. 여자아이를 절대로 그런
광고의 대상으로 쓰질 않아요. 왜냐하면 개구장이라도 좋다? 절대로 여자아이는 개구장이라도 좋지 않아요. 제가 지하철을 타고 있는데 어떤 여자아이가 엄마하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아이가 다리를 벌리고 앉았어요. 네. 그때 엄마가 다리를 탁 치면서 다리를 오므려 앉아야 된다라고 야단을 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자는 이런 거야. 그러면서 쫙 설명을 해요. 근데 여자아이가 막 웃었어요. 입 오므리고 웃으라 그랬지. 입에 손으로 가리고 웃으라 그랬지. 이러면서 이제 여성 교육을 시키고 있는 거죠. 그래요. 근데 그게 그런 점에서 보자면 분명 이러한 기호들이 일정하게 그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즉 어떤 면에서 보면 그렇죠. 그래놓고 생각해보면 처음 얘기로 돌아가서 화장실의 아이콘이 왜 빨갈까. 그거는 여성의 가치는 어쩌면 어떤 자극을 주는 대상으로서 보여주기 위한 대상으로서 과자같이 존재하는 것은 아닌가. 그래서 적어도 근대사회 지금 여기에서 여성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능력이나 이런 것보다 네. 그저 어떤 식욕에 대한 가치 정도로 취급돼 왔던 것이 아닌가. 그래서 기호가 예, 그렇게 기호로서 작동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것이 암암리의 여성은 빨간색 어떤 이미지, 남성은 파란색 이미지. 화장실의 기호라고 하는 것이 이제 그렇게 비약할 필요 있겠냐. 예, 비약할 필요는 없지만 이 미세하고 사소한 것들이 얼마나 우리들의 일상을 규정하는지를 한번 쭉 얘기를 해보면 의미가 있을 것 같기도 합니다. 어떤 그 생산자들에 의해서 그렇게 규정 지어져 왔다. 예. 이야, 색깔. 우리가 흔히 지나칠 수 있는데. 그 개그맨들은 남의 돌잔치 이렇게 가고 그러면 조크를 쉽게 하는 편이에요. 그리고 또 개그맨들이 이렇게 조크를 하면은 또 반응이 남들보다는 긴장감이 좀 덜한 상태에서 받아주니까 꼭 그 여자인지 알면서 돌잔치가 어이 이놈 나중에 커서 큰 장군감이네 뭐 이렇게 농담 많이 하고 그랬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뻔히 저게 농담이라는 거 알면서도 막상 그 아이를 엄마나 아빠는 이렇게 농담을 안 받게 되고 막 이런 경우도 있죠. 그렇군요. 오늘 기호에 대해서 계속 얘기 나누고 있습니다. 존 버거 얘기했더니 버거 먹고 있는데 빵 터졌다고. 야, 타이밍이 이렇게 맞으면은 굳이 이렇게 뭐 그 예능을 준비 안 해도 단어 하나만으로 터집니다. 어머, 존 버거. 저도 전창걸님처럼 들려서 푸. 어떻게 들렸다는 거예요? 저는 그냥 발음이 불확실해 갖고 한 글자씩 말씀해 드린 거예요. 두 아이 엄마님께서는 저의 또 예능 매니저가 되셔 갖고 존 버거로 자꾸 개그 치시고 싶은 것 같은데 맞죠? 롯데리아 맥도날드 그냥 소신껏 치세요. 웃어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장물가스님께서 개구장이라도 좋다의 주인공이 박준규 씨였다고 하네요. 박준규. 박노식 정말 전설의 배우의 2세 배우 아드님이죠. 야, 이분은 또 개인적으로. 창걸 씨 오랜만이네요. 영등포에 위치한 영흥교에 다니는 이진영입니다. 상식이 통하지 않는 암울한 시기에 치유받고자 방송 매일 듣습니다. 맑고 재미있는 방송 계속해서 들려주세요. 저보다 그 학교로 하나 선배실 거예요. 꽤 그 얘기도 많이 나눴던 분인데 미친 날씨 공감과 함께 공포가 느껴지네요. 이 얘기는 그 이윤호 선생님의 지금 기호에 대한 얘기를 듣고 나서 남긴 감상문인 것 같습니다. 공감과 함께 공포가 느껴지네요. 그 우리가 그 생물 시험 같은 거 과학자들이 많이 할 때 쥐, 원숭이 이런 거 많이 하잖아요. 그래갖고 어떤 뭐 습관화를 계속하면은 그 습관에 중독된다든지 또 원숭이 얘기는 또 그런 얘기 있어갖고 그 원숭이들의 습관은 왜 그 유럽 사람 중에서 뭐 원숭이 뇌를 먹는 사람들이 또 그렇죠. 있다면서요. 그래서 그 원숭이 식용 원숭이 이렇게 가둬놓고 원숭이를 초이스할 때 제일 많이 이렇게 도망다니는 애를 그러니까 머리가 좋다고 그런데요. 그래서 그 안에서 어떤 가장 머리 좋은 그 원숭이 한 마리는 수십 년째 안 죽고 살고 있는 원숭이가 한 마리 있었는데 걔는 주인이랑 그 손님이 그 물건을 고르러 오면
그 맨 앞에 가서 이렇게 일부러 침을 흘리고 이렇게 흐린 눈동자로 손님을 바라보고 있대요. 그러면 그걸 안 보고 막 뛰어다니는 애만 잡는다고. 아, 이거 슬픈 얘기인데 이렇게 개그로 승화해가. 자, 기후에 관해서 우리 이윤호 선생님과 함께 얘기하고 있습니다. 조금 이야기를 조금 더 나가보면요. 그 우리나라 구전돼 왔던 이야기 중에 인신매매범 이야기가 있습니다. 네. 그 혹시 뭘지 뭐 아세요? 보쌈 얘기도 있고. 예. 네. 근데 이제 아주 뻔뻔한 인신매매범 이야기죠. 우리는 되게 아름다운 이야기로 얘기 들리고 있지만 그게 선녀와 나무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나무꾼은 선녀를 사랑했을까 이런 겁니다. 사랑했다면 사랑하는 선녀의 옷을 빼고 뭐 아양을 부리던 앙탈을 부리던 그 다음 문제죠. 그러니까 임의의 옷 하나를 찢고 다 가라 나머지 내 거라고 얘기하는 것은 사랑이 아니라 엄청난 폭력이죠. 그러네. 원래 그 저 날개 옷이라 그래갖고 예. 이게 그게 없으면 이게 비행 기능이 안 되거든요. 예. 위로 올라가는 게. 그거를 어디다 그 꼽을 쳐놓고 숨겨놓고 그 아이 맷이 생길 때까지 안 주는 거잖아요. 예. 그런데 더 재밌는 건 그들이 범죄 이야기라는 것은 미리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 상황을. 나무꾼과 사슴이 이야기를 하는 이야기는 사슴이 얘기를 하는 거죠. 그렇죠. 모일모시에 누가 어디서 무슨 일을 하고 있으니 너가 이러이러하게 해라. 더욱이 사건 공모를 했구만. 예. 범행 공모. 그렇죠. 더욱이 아이가 셋이 날 때까지는 날개옷을 주지 말라라는 것까지들 담보하면서 했다면 그거는 사실 엄밀하게 보면 범죄죠. 야, 이거 개그 소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게 아름다운 이야기로 되어 있는 배경에는 바로 어쩌면 우리 사회가 남성 지배적 사회로서 규정돼 있거나 혹은 남성의 필요성이 남성적 근육의 필요성이겠죠. 이것이 절대시된 사회이기 때문에 그런 여성이 부차적이고 보조적인 다시 말하면 아까 화장실의 아이콘에서 얘기하고 있는 그 빨간색으로서의 이미지와 이 인신매매범의 이것은 그렇게 먼 걸음이 아니라는 거죠. 의미가 동일한 의미들을 가지고 있고 결국 나무꾼이 선녀를 취했다는 것은 다른 말로 말하면 거꾸로 이런 생각 한번 해볼 필요가 있어요. 옷을 뺏기면 결혼을 하나 이런 거죠. 선녀는 나무꾼을 사랑했을까? 사랑했다면 아이 둘을 낳고 그렇게 바로 뒤도 안 돌아보고 가슴에 품고 도망갈 리 없을 것이고 또 옷을 뺏긴다고 해서 그 결혼을 한다? 이것은 대단히 이상한 얘기죠. 그게 무슨 말이냐면 옷을 뺏겼으면 옷 줘 그래야죠. 그래도 안 주면 옷 줘로 소리라도 질러야죠. 소송을 걸거나. 아니면 그래도 안 주면 와야죠. 그냥 먹어. 그러고 나와야죠. 아니 옷을 뺏겼는데 왜 결혼을 해요? 여기에는 엄청난 폭력이 끼어들고 있다는 거죠. 야. 여기에는 또 아이의 셋을 낳을 때까지 가둬뒀다라는 의미가 이미 그 안에는 전제되어 있는 걸 거고요. 그러니까 말 듣고 보니까 선녀가 아이를 둘까지 낳을 때까지도 사실은 이 옷 때문이었다라는 결론이 나오네요. 그렇죠. 감금했던 거죠. 그러니까 다른 의미로 보자면 이게 인신매매범 이야기인 거죠. 그러니까 매매범은 아니고 폭행범. 예, 그렇죠. 예. 그래서 그렇게 감금하고 폭력들이 일상화될 수 있는 어쩌면 지금 여기 우리들의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 이걸 좀 더 확장해서 보자면 삶의 어떤 주도성 혹은 가치들이 아니라 오로지 자식과 남편을 위해서 살아가야 되는 어떤 사람들, 순이 엄마들, 이것을 의미하는 것일지도 모른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폭력이 자행되는 그 폭력은 아름다운 이야기로 구전되고 있다는 거죠. 야, 그럼 이게 이제 비유가 맞는 건지 모르지만 그 일부
그 사람들의 이제 그 행위겠지만 그 외국인 노동자들 그 여권을 예? 그 숨기거나 감추거나 뺏어갖고 두고 자기가 원하는 노동력을 다 착취한 다음에야 돌려주거나 이런 형식. 사실 그 여권이라는 게 날개옷이랑 마찬가지네. 그죠? 그렇죠. 여권이 있어야 비행을 할 수 있으니까. 그리고 그런 거 혹시 미혼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예. 정당한가 이런 거예요. 미혼이라는 게. 미혼. 예. 미혼 여성 이런 말 하잖아요. 예. 이게 맞는 말일까요? 미혼. 네. 사실은 비혼이어야죠. 비혼. 예. 왜냐하면 아직 결혼을 안 한 게 아니고 예. 결혼을 안 한 거죠. 예. 그러니까 그 사람은 결혼을 할지 안 할지 그에 의한 선택권이 있는 거죠. 이미 세상에 선택권이 주어지고 세상이 그렇게 규정하고 당연히 결혼해야 되는 거고 단지 아직 안 했다. 라고 규정하는 데에는 대단히 무서운 이런 선녀와 나무꾼의 이야기가 있는 거죠. 야, 그러네. 네, 또 우리가 무심코 넘어가는 그 당연히 그래야 된다라는 기호 속에 숨겨진 예. 이 그리고 정신병 학명 중에 대단히 무섭고 위험한 학명이 있습니다. 그게 히스테릭이라고 하는 학명이에요. 예. 근데 그것은 단 하나의 계층에게만 붙이잖아요. 예를 들면 유부녀 히스테리, 뭐 유부남 히스테리 이런 말 안 씁니다. 오로지 노처녀 히스테리라고 쓰는데요. 그건 무슨 말이냐 하면 결혼을 안 한 사람은 미친년이라는 거죠. 결혼을 오랫동안 안 한 사람은 그러니까 해야 될 때 안 하는 사람은 미친년이라는 겁니다. 이걸 뒤집어 얘기하면 뭐냐면 사회적 필요의 여성이란 남성의 보조적이고 어떤 부차적인 기능으로서 남편의 걸레가 되고 설거지통이 되고 밥상이 되는 역할을 해야 되는 것을 사회가 규정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것을 듣지 않을 때 그것에 대해서 미친년이라고 감히 이야기하는 것이고 그래서 아예 처음부터 비혼이라는 말을 없앤 거죠. 야, 미혼인 거죠. 미혼. 예, 지금 저는 기호를 얘기하고 있는데요. 기호 속에는 우리가 무심코 그냥 스쳐가지만 그 안에는 대단히 어떤 의미들이 우리 안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러니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개인적 진실로 얘기하지만 단어를 잘못 사용할 경우는 굉장히 상대를 비하하거나 네. 때때로는 무시하는 발언의 처사가 있다. 근데 개인적인 것뿐만이 아니라 사회가 규정해 놓은 단어들이 그러하죠. 예. 그러니까 사소하게는 아까 얘기했던 비혼, 미혼도 그렇고. 이게 맞는 말인지 모르지만 저는 그게 제일 미묘한 순간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그 산길 정도를 운전할 때 보면은 낙석주의라고 써 있거든요. 낙석주의. 그래서 굉장히 이제 거기 낙석이 떨어질 수 있으니까 주의해서 가라는 건데 빨리 지나가라는 얘기인지 아니면 천천히 가라는 얘기인지에 대한 그게 어떤 힌트가 없고 그냥 낙석주의예요. 어쩌라고. 그래서 어떡하지 여기서? 잠시 생각을 할 때가 있거든요. 그런 기호들을 볼 때마다 뭐 떨어질 때 어떡하지?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어요. 어쩔 수도 없는 상황에 그렇지. 그다음에 또 하나 궁금한 게 있어요. 이게 문희정 아나운서한테도 해당되는 질문인데 선녀와 나무꾼이랑 견우와 직녀랑 이게 스토리가 좀 서로 리메이크된 경향이 없지 않아 있는 있죠. 맞죠? 예. 하나는 까마귀 까치가 7월 7석이면은 다리를 놔서 오작교를 만들어서 만나고 하나는 무슨 두레박 같은 게 내려오나요? 예. 두레박 같은 게 내려와서 엔딩 결말만 다르고 초반부터 중후반까지 비슷한 것 같으니까 새 자식을 낳기 전에 날개옷을 주지 마라. 근데 둘 만나서 하나 더 데리고 가야 되는 팔이 하나 들었는데 둘만 낳았기 때문에 둘을 양팔에 안고 올라갔다. 이런 얘기. 그런 점에서 보면 이제 그 선녀도 나무꾼을 사랑한 건 아니죠. 근데 선녀는 그래 마음이 착한 것 같아. 가기 1년에 한 번씩이라도 면회라도 오니까 지구상에. 그것도 여러 가지 판본이 있는데 어쨌거나 이야기의 전개는 범인들은 미리 공모를 했다. 그리고 범죄를 저질렀다. 그리고 감금했다. 그리고 그러니까 탈출했다. 베이스를 뭐로 깔아놓냐면은
어떤 스토리에는 그 굉장히 그 효자인 나무꾼이다. 효자인 나무꾼이 그 결혼을 못하고 있다. 마을에도 인심이 좋았다. 그리고 또 사냥꾼한테 위험에 처한 사슴을 구해주는 그런 선량한 마음이 있어갖고 예? 사슴이 은혜를 갚기 위해서 그랬다라는 복선을 깔아놓으니까 사실상 그 선녀 같은 경우는 선녀 입장에서 보면은 이게 그거하고 상관없는 예, 거죠. 황당한 거죠 지금. 납치당하고 옷을 뺏기고 그걸 감금하고 애까지 낳고 예. 야. 그 제2의 성을 썼던 시몬 보바르라고 하는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하죠. 여성은 태어나는 것이 아니다. 네. 만들어지는 것이다. 이런 의미들이 아마 이런 것들이 아닐까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뭐 요즘 같은 현대 도시는 남자도 그렇죠. 그렇지 않은 여성들도 굉장히 많으니까요. 예. 1994년인가요? 윤혜린이라는 여자가 있었습니다. 윤 회장의 딸이었죠. 그는 카지노를 물려받습니다. 그래갖고 예? 강우석 검사한테 같이 이렇게 자취 시절에 너 여자가 왜 그러면 여자라는 소리를 되게 싫어해갖고 자기는 그 성과 무관한 하나의 존재를 인정받고 싶어하는 윤혜린. 그는 결국 한 남자를 사랑하고 예?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 이렇게 하면 널 가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 박혜수와의 그 진짜 운명적 사랑을 나누는 그 여성 같은 경우는 선녀처럼 쉽게 이렇게 당하지 않는 또 이렇게 삶에 또 도전하면서 또 성과 무관하게 살아가는 또 여인들도 많기도 하죠. 예. 옛날에 12시쯤에 하던 전설의 영화음악 프로그램이 하나 있었죠. 전창걸의 어나더데이는 여기에다가 진중권의 발랄한 강의가 섞인 듯한 그런 느낌? 인문학이 너무너무 재미있던 그 시절로 되돌아간 느낌이 듭니다. 움베르토 에코의 소설과 책을 봐서 깜짝 놀랐던 그 느낌? 그런데 거기에 선곡까지 좋아요. 하하하. 신샘님께서 올려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렇게 높게 평가를 해주시고 좋게 평가를 해주셔서. 길 선수님께서 너무 좋아요. 노래 완전 감미롭고 녹이는 노래. 제이슨 무라즈 노래 좋아요. 떠나고 싶다 하셨고요. 전반대님께서 지금 팟빵도 빨간색인데 그런 의미인가요? 빨강은 붉은 악마의 의상이기도 합니다. 강한 이미지를 갖고 있으니까요. 악마도 맛있어 보이는 이미지인가요? 화장 안 하면 전문직 여성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그래요. 요즘은 그렇다는 거죠. 요즘은 많이들 이미지가 깨졌어요. 막 약간 유니섹스한 것도 있고. 아비시니안님께서 아비시니안. 꼬맹이 땐 파란 옷, 중학교 땐 커트머리를, 고등학교 때 교훈이 순결인 것에 멘붕 와서 교감 선생님과의 단판으로 전교에서 혼자 바지 교복을 입은 여성 1인입니다. 윤예린 같은 분이시군요. 국민TV 언제나 응원하며 국민은행 계좌 열리면 컴퓨터 킬 예정입니다. 모두 행복한 하루 되세요. 예, 감사합니다. 가자동 특파원님, 햄버거가 아니고 잘못 읽으면 욕되는 라고 읽는 건 아니시죠? 안 넘어가. 요즘 직장 없으면 결혼하기도 힘든 거 아시죠? 여자들도 살아남기 위해서 일해야 한다고요. 개인적으로 여자들이 이쁘게 생겼으니까 남자들보다 외모에 대해서 더 신경 쓴다고 생각했었는데요. 잘생긴 남자들이 외모에 신경 쓰는 것처럼 여자애들에 대한 너무 편협한 시각이라 듣기 힘든 부분도 있어요. 개인적인 생각을 일반적으로 설명하는 느낌이에요. 맨날 듣는데 오늘은 별로네요. 뭐 그런 분도 계시죠. 네. 이게 그 이윤호 씨의 개인적 의견이 아니고 어떤 그 책들에서 발췌된 거니까요. 너무 그렇게 서운해하시지 말기 바랍니다. 그런 이렇게 그 조장이 있다라는 얘기죠. 결국은 나무꾼은 혼나잖아요. 나무꾼은 멍청한 쭈이님께서. 그러니까 그 헤어지는 그게 혼난 거죠. 그죠? 자식들과도 헤어지고. 비혼이란 말 들으니 이 노래가 참 듣고 싶어집니다. 비욘세의 싱글 레이디스. 이 벙커 오셔갖고 전창걸님 얼굴 보면 들으니 더 좋네요. 누구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감사합니다. 미망인도 남편이 죽었는데 아직 죽지 않은 부인이란 뜻이라고 들었어요. 무서운 말. 그러네. 미망인. 야, 그러네. 이제 호칭 그 이름 하나하나를 파고들면은
계속 뭐 진실과 거짓말의 논쟁은 계속될 것 같아요. 자, 계속해서 또 어떤 얘기로 이어볼까요? 네, 지금 이제 기호를 통해서 세상에 숨겨진 어떤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네. 그런 점에서 이제 안데르센 이야기로 조금 넘어가 볼까 합니다. 안데르센. 예. 인어공주라고 하는 대표작을 썼던 사람인데요. 네. 이 사람은 이제 신분적 제약으로 인해서 자신의 재능을 제대로 구현하지 못한 사람이기도 합니다. 신분적 제약. 예, 천재적 작가이죠. 네. 그 당시에 이제 부르주아지라고 하는 말은 성한 사람들이라는 말인데요. 이르자면 귀족들이 자신들이 무엇을 하는데 천한 것은 자신들이 할 수 없어서 이 성 밖에 있는 사람들을 하나씩 잡아다가 네. 대신 일을 시킨 거죠. 예를 들면 사람들의 입안을 쳐다보는 것. 이걸 귀족인 자기가 품이 없게 그걸 어떻게 하느냐 해서 이제 그런 사람이 의사가 되는 거고 돈 세는 거 그런 것도 이제 천한 것 하나 데리고 와가지고 이제 돈 세게 하고 또 이제 대신 글쓰기 한다거나 뭐 이런 것들은 네. 다 이렇게 자기의 느낌을 전달해주면 그걸 이제 글 쓰는 어떤 그런 사람들을 이제 부르주아지라고 했던 거죠. 성한 사람들이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 성한 사람들은 어떤 특징이 있습니다. 뭐냐면 끊임없이 재계약 갱신을 해야 되는 거고 갱신을 못하게 되면 성 밖으로 쫓겨나게 됩니다. 아, 그러니까 성 안 사람들을 얘기하구나. 성한 사람들이 아니라 성 안 사람들. 안에 있는 사람들이 이제 밖으로 쫓겨나는데 그래서 끊임없이 귀족에게 아부를 해야 되고 귀족의 정말 철저한 귀족의 그런 시종이 돼야 되는 이게 이제 그것을 안데르센은 그 절규를 표현한 것이 이제 대부분의 안데르센 작품인데. 안데르센도 그러면 성 안에서 살았다 이거죠? 예. 그 안데르센은 그래서 우리가 동화라고 알려져 있지만 사실은 안데르센 자신의 그런 신분적 제약에 따른 절규를 얘기하는 작품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아, 절규와 푸념이었구나. 예. 예를 들면 미운 오리 새끼가 대표적으로 그런 것인데요. 자신은 원래 저 백조였는데 내가 알이 잘못 와서 여기에 있어서 내가 너희들한테 미운 꼴을 당하고 있는 거야. 이런 것들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자신은 늘 저곳이 내 곳이야 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너희들과는 달라. 예. 그리고 또 뭐 분홍신 같은 경우가 대충 그런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귀족이 된다는 게 어려운 거냐 하면 한번 신을 씌우면 평생 춤을 춰야 되는. 그러니까. 이런 얘기들을 함으로써 이제 그 열패감들, 자신의 신분에 대한 이런 것들을 드러내고 있죠. 그 중에 대표적인 게 이제 인어공주인데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재밌는 건 비천한 자신들의 욕망을 남김없이 드러납니다. 그 기준이 되는 게 이르자면 온도더시죠. 바다의 기준점을 가지고 이제 위로는 오버더시가 있고 밑으로는 언더더시가 있습니다. 어려서 기억으로 인어공주를 읽어보신 분들도 있겠지만 대부분은 이 애니메이션을 보면서 이제 인어공주를 기억하시는데요. 그렇죠. 저도 그랬습니다. 예. 네. 이 재밌는 게 이런 거죠. 왕자를 사랑하게 되는데 얘가 인어공주가 툭 튀어나와서 근데 언제 왕자를 사랑하는가 하는 거예요. 왕자가 뭘 하는 걸 보고 예를 들면 그냥 어떤 남자가 있는데 잘생겼어 사랑하는 거 아니거든요. 네, 그렇죠. 근데 어떤 점에서 미친 듯이 매력이 있는데 그 매력의 시점이 언제인 것 같으세요? 인어공주가 왕자를 딱 보고 맛이 빡 갔을 때가 언제였을 것 같습니까? 혹시 기억하세요? 저는 기억이 안 납니다. 왜 맛이 갔지? 그때가 바로 왕자의 생일날이었고 예. 폭죽이 터지고 있었고 왕자가 춤을 추고 있었던 거죠. 아, 가장 그러니까 하이라이트의 왕자를 발견했구나. 그리고 거기에는 뭐가 있냐면 달이라고 하는 욕망의 의미들이 있습니다. 다리. 다리? 예. 브릿지? 아니 몸의 다리요. 춤추는 다리. 예, 춤추는 다리. 예, 그건 뭐냐면 그래서 욕망의 과도한 것의 마녀는 문어로 나오잖아요. 문어. 예, 다리가 많고. 아, 그래요? 그다음에 왕자는 다리가 2개고. 예. 그다음에 인어는 다리가 없죠. 아, 그러네. 예, 인어는 몸통이에요. 즉 뭐냐면 욕망이 없는 언더더시 자신들의 천민들 성 밖에 있는 그들로부터 이제 욕망의 어떤 의미들을 주어지고
성 안으로 들어온 거죠. 과도한 욕망이 아니라 적절한 욕망이라고 예. 하는 것들이 그 안에 숨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욕망을 얻기 위해서 그것을 얻기 위해서 모든 것을 다 팔죠. 자신의 영혼이라고 얘기하는 목소리를 팝니다. 다리를 얻기 위해서. 예. 그리고 또 걸을 때마다 바늘로 찔리는 것 같은 아픔을 겪어요. 아, 맞아요. 예, 찢어지는 것 같은 아픔을 겪고,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그 왕자의 사랑을 받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는 거죠. 예. 그래서 나중에 이제 이유 없이 사실은 원작에는 이유 없이 사실 이유가 없죠. 왕자가 사랑할 이유가 없죠. 이거를. 그래서 사랑을 안 해요. 그러면서 이제 죽게 되는 거잖아요. 예. 그럴 때 이제 언니들이 이제 칼을 가지고 구해서 옵니다. 와서 인어에게 주죠. 이걸로 왕자를 죽여라. 그러면 네가 다시 언더더시 자신의 그 바다로 들어올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예. 그럴 때 인어가 거부하죠. 그 칼로 자기가 죽습니다. 이유는 왕자를 사랑해서가 아니라 그 끔찍한 다리가 없는 언더더시로, 칠흑 같은 그 언더더시로 들어가고 싶지 않은 거죠. 돌아가고 싶지 않다. 네, 차라리 죽으면 죽었지. 자기 욕망을 포기하고 싶지 않습니다. 근데 이게 슬며시 원작에서는 슬며시 바뀌어요. 어떻게 바뀌냐. 근거 없고 이유 없이 뜬금없이 맥락 없이 왕자가 그래요. 사랑해서. 그래서 성공을 해요. 근데 목소리를 잃으면 뭐 다리를 얻을 수 있다 예, 이런 예. 얘기. 원래 목소리도 잃었고 예. 가족들은 모두 벌레가 되잖아요. 오. 그랬는데 사랑을 이루니까 갑자기 맥락 없이 다 살아나는 거죠. 응? 아버지도 살아나고 언니들도 다 살아납니다. 사랑을 얻기만 하면. 무작정 해피엔딩. 예, 여기에는 전제가 있죠. 우리가 한번 이런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사랑을 얻기만 하면 모든 것이 살아난다. 또 더 앞으로 돌아가 보면 사랑을 얻기 위해 예. 모든 것을 다 희생하는 것도 용인된다. 여자는. 음. 이런 게 깔려 있는 거죠. 그 주변 가족이건. 예, 가족이건 뭐 목소리, 영혼이건 예. 그리고 끊임없이 왕자에게 사랑을 구걸해야 되는 존재로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 계급적 논리도 여기 적용되나요? 원래는 안데르센의 원작은 계급에 대한 어떤 아, 절규였던 거죠. 그러니까 그 귀족으로 갈 수 없는 부르주아가 예. 그 귀족으로 가서 겪는 그 끔찍한 것에 대한 이야기를 했던 건데 이게 이제 나중에 디즈니랜드에 의해서 슬쩍 바뀌는 과정은 이제 무작정 좋아하는. 예, 사회적 필요에 관련한 문제인 거죠. 예. 예를 들면 왜 도대체 그렇다면 이렇게 여성일까? 또 그는 왜 사랑을 받지 않으면 죽을까? 그리고 사랑을 받았을 때 모두가 다시 귀환하는 것은 뭘까? 이건 다시 얘기하면 네가 시집만 잘 가면 모든 게 다 해결돼. 가족들 그래서 시집 가기 전에 좀 희생시켜도 돼. 이로 또 예, 시집만 잘 가. 바뀌었지만 또 그거 역시 잔인한 얘기네요. 예, 시집만 잘 가면 모든 것들이 다 해결돼. 근데 여기에는 아주 근본적인 산업주의의 어떤 이데올로기라고 할까요? 산업사회가 만들어내는 어떤 필요라고 할까요? 이런 게 숨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요즘 상당수 드라마가 그렇잖아요. 예. 꼭그 재벌이 나오고 그 그렇죠. 재벌의 계급에 들어가려는 욕망을 가진 자와 오히려 그 재벌의 후손이 순수한 사랑에 진입하려고 하는 시도와 예, 예. 막 이런 것들이 겹쳐지면서 뭐 거기에 따르는 고통도 많이 겪고 뭐 그렇죠. 그거랑 예, 예. 아주 안데르센 형님이랑 디즈니 형님이 예. 묶여갖고 요즘 드라마의 기본을 쓰셨구만. 그러니까 이런 거죠. 산업사회는 사실 남성적 노동력이 필요한 사회였던 거죠. 그 당시는 예, 네. 근육질 노동 산업사회가 시작되고 그래서 이제 팔굽혀펴기에 이르자면 몇 번 하느냐가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그러니까 여성들은 그러한 의미 속에서 그다지 주요한 어떤 의미를 갖지 못할 때 그들은 이제 남성의 보조적 규정을 보조적으로 규정되는 것. 이게 이제 사회적 분업이죠. 남성은 사회로, 여성은 가정으로. 그 당시는 그랬죠. 예. 예. 그래서 산업사회가 시작되면서 일정한 필요에 의한 어떤 남성주의들이 대단히 요구되고 있었고 그래서 여성이란 남성의 보조적 수단으로서 작용하게끔 만들어내는 이것이 일정하게 디즈니가 한 사회를 안정적으로 구축하기 위해서 여성의 역할이라고 하는 것에
숨어 있는 기호들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게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귀신이 있는데 이 귀신의 성별은 뭘까요? 이런 거예요. 귀신은 전부 여성입니다. 남성도 많아요. 그 도깨비들이죠. 예. 그리고 남성의 귀신들은 좀 귀엽죠. 혹 붙였다 혹 띄었다 이러고. 예. 근데 여성 귀신들의 대부분의 여성 귀신들은 남성들에 의해서 또 구원받게 그려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또나 또 젊은 선비나 모든 것을 해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렇죠. 무슨 잘못을 할 때 귀신에 홀렸나? 이건 뭐냐면 잘못의 원죄는 여성에게 있다라는 말이 합리화되는 어떤 의미를 갖습니다. 아, 그러니까 그 지나간 시절 속에는 그런 그 남성 우월적인 또 그런 현상이 그런 신화들을 만들어냈다라는 근데 얘기죠. 단순히 옛날만 그럴까 이런 생각도 요즘도 합니다. 그게? 요즘도 알게 모르게 내재화되어 있는 거죠. 충분히 극복하고 있고 예. 극복하려고 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 안에 남아있는 어떤 잔재들이 있는 것은 아닌가, 유전자에. 그리고 그것은 오랜 역사들이 우리를 만들어 왔던 것은 아닌가. 예를 들면 최근에 제가 애니메이션 중에 바람계곡의 나우시카라고 하는 네. 작품이 있습니다. 거기서 그 감독은 왜 도대체 여성에 주목하고 불이라고 하는 거대한 힘보다 왜 바람이라고 하는 어떤 자연스러운 것에 이 얘기를 하고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면 여성의 새로운 가능성, 여성이 적어도 지금 현실에서 단순히 소수자로서의 의미뿐만이 아니라 지구를 새롭게 구원할 가능성에 대해서 주목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그래요. 저도 그렇고 제가 알고 있는 그 영화 기획사 제가 존중하는 선배의 그 사운 있잖아요. 사운이 그냥 짧게 여자 말을 잘 듣자예요. 네. 그래서 진짜 그거 뭐 좀 형이상하고 그래서 뭐 초심, 뭐 진실, 뭐 열정 뭐 이런 거보다도 굉장히 그냥 한 방에 들어오는 말 같아요. 여자 말을 잘 듣자. 그러네요. 네. 남자들은 자기가 이게 자존심상 뭐 패기 있게 뭐를 해나가려고 하고 또 자존심상 약간 놓치고 가는 부분들에 대해서 괜찮은 척하고 그런데 여성의 그 섬세함과 그런 것들은 따라갈 수 없고 그렇잖아요. 또 정확하고 그런데 이제 남자 괜찮아 이렇게 용서하다 보면 어느새 회사는 적자가 나와 있고. 그래서 우리가 참 많이 생각해야 될 것들이 있는데요. 예를 들면 최근에 많이 좋아졌다 해서 여성 고용 할당제라는 것도 생기고 근데 사실 여성 고용 할당제가 있다는 것이 그렇게 사회적 평등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하거든요. 그렇죠. 또 하나는 여성 고용 할당제가 질적 고용 할당제가 되지 않으면 카피커피 레이디라고 하는 어떤 눈 가리고 아웅하는 것에 불과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자면 숫자가 많이 뽑는다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얼마나 질적 고용, 여성의 노동 가치가 그렇죠. 존중되느냐 하는 문제가 중요한데 아직도 우리에게는 일정하게 이런 것들이 오랜 기간 동안 우리 몸 자체에 이렇게 길들여져 왔던 것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요. 그리고 그런 것들이 주변의 매체나 주변의 기호들이 또 하나 우리를 만들어내는 어떤 것들을 갖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래서 처음에 말씀드렸던 화장실의 아이콘 하나가 또 애니메이션의 하나가 이것이 우리에게 어떤 일정한 영향을 주고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자극을 주고 있다. 그리고 그것이 알게 모르게 우리에게 어떤 우리의 행동을 우리의 생각을 규정하고 있다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때로는 무의식적으로 명령체계가 돼서 그럼요. 명령이죠. 활용하고 있기도 하고. 좋습니다. 우리가 미처 발견하지 못한 스토리 또 때로는 기호 속에서 발견되는 숨겨진 사연들 재밌게 얘기 나누고 있습니다. 그 영화의 한 장면이 생각나네요. 아들을 문 안에 두고 이렇게 아빠가 괜찮은 것처럼. 마지막 죽는 과정에서도. 그래서 막 재미난 표정을 보여주고 지나가는 그런 아빠의 모습이 생각납니다. 내 알을 낳아도 선녀는 사육당했다. 삶은 멀리서 보면 희극임, 가까이서 보면 개판 5분 전임. 개판 5분 전이면 고요한 건가요? 뭔가 어질러져 있는 건가요? 난 이런 걸 잘 물어봐. 5분 전까진 평화하냐? 그렇죠. 5분 전이면 사람판이네.
인어공주의 욕망은 춤추는 다리. 인어공주는 인간의 관점에서 본 지극히 비인간적인 시각이죠. 게리님께서 아까 개판오분전 갇힌 사연이고요. 손가락을 보지 말고 달을 보시오 허흐허흐허 양반땡님. 공감. 그래서 첫 딸이 살림미천이 되었군요. 내 엄마가 그렇게 이해가 안 되었는데 여자는 시집만 잘 가면 된다고 대학을 안 보냈죠. 저는 악착같이 공부해서 대학 가고 지금은 혼인 관계 없이 잘 살고 있어요. 엄마 실수한 거야. 이 한편의 드라마다. 이것도 미니 시리즈도 아니고 그 주말 KBS나 MBC에서 하는 그 주말극 있잖아요. 가족을 중점으로 다루는 거. 이게 그 미니 시리즈 같은 경우는요. 가족보다는 그 젊은 남녀 관계의 사랑이나 성공에 관해서 굉장히 집중 조명되고 물론 거기도 가족이 있는데 주말 쪽으로 가서 그 주말 드라마로 가면은 굉장히 가족에 대해서 강조를 많이 해요. 여기 한편에 그냥 드라마가 계속 진행되는 게 느껴지네. 공감님. 예. 미국에서 하는 열렬 애청자예요. 잠자리에서 듣는 어나더 타임 음악 너무 좋네요. 밑에 양반땡님 말씀 공감해요. 달을 보셨으면 좋겠어요. 알겠습니다. 예. 생각해보니 방송사고가 제일 적은 방송이 어나더 타임이었어요. 문 엔지니어님 덕분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다른 방송들도 방송사고 좀 줄였으면 좋겠네요. 어제 막장 드라마 방송사고 밤에 엄청났었음. 그래서 제목을 막장 드라마라고 지은 거예요? 나르나노우님. 동화는 아이들에게 교훈을 주기만 하는 줄 알았는데 이런 무서운 의미도 담고 있군요. 그러니까 처음 이게 그 동화로 가공된 거는 그 안데르센의 의도와는 다르게 다른 거죠. 사람들이 이거를 동화로 팔아먹은 거군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자기의 신세 타령도 좀 하고 그랬었는데 삶의 숨겨진 비밀을 들려주는 것 같아 흥미진진하고 재밌네요. 공감도 되고. 광고 없어서 더 좋은 님. 국민 0523님. 얼마 전 기사에 나온 걸 봤네요. 30대 기업의 여성 취업률이 점점 줄어들고 있고 공기업 또한 여성들의 자리가 점점 줄어들고 있고 쉽지 않아요. 이렇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애청님께서 이윤호님 기호학 너무 재밌네요. 한 번쯤 생각해야 할 부분을 제대로 짚어주셔서 생각이 깊어지는 것 같아요. 정말 유익합니다. 게리님께서 인사청문회 실시간 뉴스 좀 해주세요. 이거 뭐죠? 지금 하고 있는 하고 있는 거 실시간 뉴스. 저는 부부진사청문회를 하는지도 모르고 있어요. 죄송합니다. 이렇게 제가 한계가 있어갖고. 예. 자, 그럼 계속해서 얘기를 나눠볼까요? 밖엔 지금 오늘 뭐 공개방송급으로 우리 팬클럽 여러분들이 여기는 벙커원입니다. 꼭 팬이 아니더라도 커피를 즐기시러 오신 분들도 많고요. 예. 애기가 또 손을 흔들고 있고 아이고 이쁘다. 예. 그 마지막 이런 얘기를 좀 해볼까 하는데요. 기차라는 상징이 기차. 예, 우리 사회 기름은 기차. 예, 그런 기차는 빨로. 예. 이르자면 효율성과 규격성이라고 하는 하나의 상징일 것이고 그래서 레일로드를 따라서 가야만 하는 그리고 그것은 어찌 보면 이렇게 기차는 돌아가거나 뒤로 가는 게 없잖아요. 오로지 앞으로만 가는. 그래서 강이 있으면 다리를 놓고 그리고 산이 있으면 뚫고 갑니다. 예. 그거는 기차가 갖고 있는 직진성과 관계되는 건데요. 결국 사회적 효율성의 가치들 속에서 기차는 만들어졌고 그러한 근대 산업 사회가 효율성의 가치를 추구하는 것이 정말 단일 가치적인 어떤 의미가 되어 가면서 일방적인. 예, 우리들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그 효율성을 위해서 재배치되어졌는 것은 아닌가. 제가 지금까지 기호를 통해서 이제 여성의 문제를 이야기하는 건 단순히 어떤 특정한 계층으로서의 여성이 아니라 우리 사회가 어떻게 보다 효율성이라고 하는 단일 가치적 지배를 위하여 각각의 사람의 삶이 기능적으로 규정되었는가. 그리고 그 기능에는 노동력의 어떤 근육성이 높은 남성들이 사회적으로 배치된 거에 비해 여성들은 보조적이고 부차적인 그런 의미에서 어떤 가정으로 배치된 것은 아닌가. 강제적으로. 예, 그리고 이러한 과정 속에서 지금 사실 반란이 일어나고 있죠. 상큼하고 의미 있는 어떤 변화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성들에 의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런
애니메이션에서 등장하는 인류가 구원할 것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질문. 결국 그것은 남성적이고 기차가 주는 그런 효율성에 불같은 다 태워버리고 무엇인가 효율성을 만들어내는 것 같지만 그것은 결코 인류를 구원할 수 없다. 그건 행복이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그럼으로써 도리어 구원의 힘은 그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자연의 자연스러움의 존재들이 아닐까. 그래서 풍사라고 하는 그 바람의 의미들이 강조되고 연약한 소녀인 여성이 강조되는 이유도 바로 그런 인류의 구원은 화해에 있고 만남에 있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뭔가 의미를 찾는 것에 있다. 그렇게 무엇인가 지배하고 갖는 것, 소유하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다. 그리고 강제적으로 배치당하고 이런 것이 풍요가 아니고 자유가 아니고. 그런 점에서 보면 요즘 재미있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시민 아카데미 같은 데에서 강의를 해보면 수강생들의 한 80% 이상은 여성이에요. 이 여성들의 수다에서부터 구원의 힘을 찾게 됩니다. 수다에서 구원의 힘을 찾는다. 뭐냐면 소통하는 일이고 이 소통은 굳이 옛날로 보면 청담이죠. 풀을 청자에다 말씀 담자예요. 뭐냐면 이익이나 이해가 없는 수다죠. 그래서 위로하는 수다이고 격려하는 수다이고 나누는 수다이고 저는 여기서부터 구원의 힘은 시작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이게 목적 없는 대화. 이게 목적을 향하는 대화가 아니라 청담이죠 정말. 청담. 푸른 이야기대요. 여기서부터 어쩌면 이 수다가 이제 어쩌면 인류를 구원할 어떤 것은 아닐까. 제가 지금까지 앞에서 쭉 말씀드렸던 기호들 속에서 우리 사회에 뼈속 깊게 남아있는 어떤 코드들, 어떤 과거형과 현재 진행형을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조금씩 변화하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변화해야 할 것들이 많죠. 그럼요. 아직도 변화해야 될 것은 많지만 한편에 보면 이제 그런 가치들이 변화를 추동하고 있지 않는가 이런 생각도 좀 들게 됩니다. 그 반란은 시작되고 있다 이런 말씀이군요. 오, 좋습니다. 물론 이제 남녀 간의 그 기호 이런 그 명령어 이런 거를 구분하긴 뭐하지만은 또 뭐 여잔 그래, 남잔 그래 이런 구분도 어떻게 보면 우리 개인이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어떤 산업적인 명령 지시였을 수도 있다라는 말씀해 주신 거예요. 제가 아까 그 하고 싶은 말이 있었는데 이게 기호인지 상징인지 잘 모르겠는데 요새 타이니팡을 하다가 애니팡보다 좀 뒤늦게 나온 버전인데요. 밑에서 이렇게 그 거품 써갖고 같은 거품 무너뜨리는 게임이에요. 그럼 이제 그 친구들끼리 몇 점 났는지 이렇게 서로 자랑하기도 하고. 근데 이게 그 하트 날리기가 있잖아요. 하트 날리기. 예? 대답 좀 해주세요. 나 혼자 있는 거야? 그런 거야? 그래서 하트 날리기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처음에 누군가한테 하트가 와서 그 게임을 시작하게 됐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걸 앱을 깔고 열심히 하면 이 친구가 나한테 관심이 있구나라고 마음이 동하는데 계속 매일같이 하루에 2번씩 하트를 주는 거야. 이야 이게 뭐지? 그래서 저도 이제 계속 열심히 해서 그 친구보다는 못하지만 약간 그 경쟁할 만한 점수에 비교되는데 없던 그 디자인이 하나 딱 생기더니 친구한테 이렇게 우정 쌓기라는 이렇게 디자인목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하트를 친구한테 많이 날리면 우정 쌓기 끝에 가갖고 하트를 일정하게 많이 양을 채우면 남한테 주면 자기한테 보물 상자가 열리는 거야. 그리고 큰 혜택이 와요. 내 하트도 채워지고 무슨 또 게임에 적용할 수 있는 종 같은 것도 생기고. 야, 거기서 내가 헷갈린 게 확 깨졌네. 제가 그것도 모르고 그 친구한테 같이 영화 보러 가실래요? 카톡 날렸다가 저 바쁜데요 하고 짧게 왔더니 그 친구는 자기의 보물 상자를 열기 위해서 하트를 날렸던 거지 나한테 관심 있었던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전에 저는 그 하트가 남한테 좋은 일 해주는 건 줄 알고 저도 하트를 날렸었을 때 또 받는 사람 입장에서 이 친구 보물 상자 열려고 나한테 하트를 던지는구나라고 했던 행위를 모른 채 내가 하고 있었던 거야. 야, 이게 진짜.
근데 결국은 제가 그 큰 충격을 안고 목에 디스크가 와서요. 빼니팡을 하다가 이런 사실이 있었다니 그러면서 목을 좌측으로 각도가 한참 좁아진 상태에서 돌리고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또 우리가 많은 기호에 시달리고 있기도 명령어 제시어 갖고 어쩔 수 없는 컨트롤에 살고 있기도 하지만 또 그 컨트롤을 잘 따라가다 보면 또 이렇게 굳이 뭐 이렇게 힘들지 않게 사는 방법을 선택하신 또 현명한 분들도 있고 그러니까요. 뭐 이것이 문제다 저것이 문제다. 우리는 뭐 어떤 답을 구하려고 얘기하는 건 아니죠. 예. 그렇죠. 그렇죠. 예. 다음 주엔 또 어떤 그 좋은 얘기가 기대가 될까요? 다음 주에 가봐야 될 것 같은데요. 감기도 좀 나으시고. 예. 예. 다음 주에 또 더 즐거운 얘기, 유익한 얘기로 만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예. 자, 어나더 타임 목요일 이 시간도 또 마감을 해야 될 시간입니다. 요즘 날씨가 쌀쌀한 만큼 오프닝 때 말씀드렸듯이 여러분 그 가장 옆에 있는 사람들 위로해 주시고 가까운 사람들 사랑해 주세요. 그럼 이 날씨를 버틸 뜨거운 에너지가 생성이 될 겁니다. 내일 1시에 찾아뵐게요. 감사합니다.